줄 수 있고 그 살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정말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팍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한테 굉장히 반발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웨이트로스는요. 운동해갖고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약먹 그런 어떤 특정 강력 다이어트 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장 지방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가,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맞춰야지만 결국 내장 지방을 잘 빼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엔티에이징 슬림 바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젊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세상에 지금 음식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그 19세기 막 이전으로 이때만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한 100가지 내외.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5만 가지. 너무 좋은 걸 먹을 때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TV만 보면 세상에 처음 보는 거 그런 음식의 종류가요 25만에서 30만까지 그 유혹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고 이 살찔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우선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밀가루,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자, 밀가루는 탄수화물의 원조, 제일 빨리 당으로 바뀌고 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은요, 제가 어디 블로그에다가 제 글을 올린 것도 있는데 설탕은 마약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을 했을 때 뇌에 작용하는 그 작용과 설탕을 먹었을 때 작용이 동일한 그 인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설탕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단 현상도 있고요. 이 단 거 땡기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탕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지방을 바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이제 탄수화물도 이제 강력분 내지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탄수화물, 그리고 밥도 일종의 있지만 그 외에 빵 종류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왜 문제가 있냐면요. 내용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깡통 가공식품 나온 것들 보면 거기에 어떤 그 메인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넣는 각종 조미료, 방부제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일단 식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리고 특히 라면은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맛있다는 생각이 진짜 입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MSG가 우리 뇌한테 입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뇌한테 맛있다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먹다 보면요. 이 절제력, 내가 이 식욕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올게닉 푸시라는 걸 먹어야 돼요. 이 올게닉하고 또 유기농. 근데 제가 유기농이라는 말도 올게닉하고 비슷하게 요즘은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원론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유기농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유기농은 그 유기물을 이용해서 재배 과정에 농약이나 어떤 그런 화공물품을 쓰지 않고 키운 거를 유기농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 올게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기농을 그냥 올게닉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근원은 유기농은 유기물을 이용해서 어떤 재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올게닉은 뭐냐면요, 유전적인 변이를 하지 않고 좀 더 크게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무슨 많이 열리게 한다든지 하는 유전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그 오리지널 씨드 그거에서 나온 재배물을 올게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올게닉을 먹었을 때와 아닌 걸 먹었을 때의 차이가 몸의 흡수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시크릿 제품 특히 뭐 프로틴이나 이런 데 보면 성분표에 보면 올게닉이라고 써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미국에 판매하는 올게닉을 잘 판매하는 데가 파네라예요. 파네라는 이제 거기 전 제품은 다 올게닉을 쓰거든요. 근데 파네라에서 점심을 이렇게 샐러드를 드시고 보시면은 저녁이 돼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올게닉이 아닌 어디 그냥 일반 델리 같은 데서 샐러드를 드시잖아요. 2시간 정도 지나면 구출해요. 진짜 이거 먹고 싶어져. 그게 이제 올게닉과 아닌 거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올게닉이. 그렇게 되면 우리 브레인의 메커니즘도 재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뭔가 음식을 조절할 수 있고 충분한 포만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올게닉 같은 거를 안 드시고 계속 이런 그 가공을 드시다 보면 포만감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들어가요. 먹을 때마다 기분 좋은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알겠죠. 올게닉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소비되느냐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자, 요게 뭐죠? 요게 위에요. 위에 음식이 딱 들어가면요.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제 분해를 만들어내고 나면 흡수가 일어날 때 인슐린을 통해서 글루코겐이라는 걸 만들어서 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거를 바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장량은 24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양을 먹어요. 근데 보통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흡수하시면 저기는 충분히 채워요. 그리고 나면 그 간에 있는 그 글루코겐을 부셔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른 거는 이제 위에 있는 지방, 이제 지방을 태워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소비할 때 우리가 먹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쟤는 내가 먹은 거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소비할 때는 그냥 소비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걔가 소비를 일으켜요. 근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상반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안 돼요.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줄어야지만 글루카곤이 분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글루카곤이 우리 간에 있는 글루코겐을 빼가서 쓰고, 그게 모자라면 지방을 갖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답 나오잖아요. 인슐린 저장을 적게 하고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게만 하면 그러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루코겐을 합성해가지고 간에 저장하고 신진대사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글루카곤은 이제 연소작용,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분비가 잘 일어나야지 우리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슐린에 의해서 저장된 글루코겐은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많이 먹었고 그러면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제목은 되게 그럴듯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단백 저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몸 안에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먹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제일 빨리 전달하고요. 지방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피로 영양소 내지는 면역력을 더 증진시켜요. 근데 우리가 지방 잘 안 먹잖아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데 같은 지방 안 드시는 분 많죠. 보통은 이제 지방 비율을 보면요, 돼지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소고기가 지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리고기는 이제 양이 작으니까.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봤을 때는 소고기가 지방이 제일 많은데요. 그 지방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CL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글루카곤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지방 먹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거부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 지방은 3대 필수 영양소. 지방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함께 인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 1g당 9칼로리예요. 그냥 칼로리의 열량을 발생시켜요. 1g. 내가 100g을 먹으면 900칼로리의 열량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열량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열량이 많이 소비되면 그럼 살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속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장기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체내의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건 지용성이에요. 이거를 운반하는 걸 촉진해요. 그리고 이건 성장기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에 필요한 에너지,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근원이 돼요. 그만큼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만 먹으면 바로 살로 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살로 가는 줄 아세요?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도표에는 이런 표가 나오면 막 깜깜해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지표만 딱 얘기해 줄게요. 저기 실선이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작아서 요거 실선이 있죠. 여기 밑에 요게 글루카곤이에요. 자, 여기도 실선 있죠. 여기가 글루카곤.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지금 요건 인슐린이고 이쪽 글루카곤인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여기 밑에 실선이 지방이 고지방 저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고지방 저탄수화물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인슐린 분비가 적으면 저장을 덜 한다고 그랬죠. 지금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먹었을 때가 맨 밑에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저장을 덜 하게 돼요. 지방을 먹게 되면 살이 더 찌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켜서 많이 안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충분히 지방을 섭취하고 나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살이 빼기 위해서 필요한 그 호르몬 글루카곤은 고지방을 섭취했을 때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월등히 높아요. 아까 전에 기사 내용 얘기했잖아요. 1g당 9칼로리의 소비 열량을 만들어내요.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왜냐하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잘 쫓아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지방 잘 만들어낸 탄수화물,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인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이 올바른 식사법을 이제 이 토대로 하게 되는데, 자,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조금만 먹어라. 자, 지방이 60에서 90%죠. 지방을 먹는 게 훨씬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서는 육류성 지방이 더 좋고요. 식물성 지방은 거기에 오메가6가 높아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혈액에 바로 투여가 되니까 혈관에 이제 혈관이 더 포도는 늘어나고 혈액이 흡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물성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고기 안 먹고 그냥 보통 식물성 지방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정말 세상이 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먹는 식용유, 코너에 그런 데는요,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해야 우리 먹는 식단 25만 가지나 되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용유라든지 그런 종류의 유제품들을 드시게 되니까 그런 오일류를 드시게 되면 오메가6량이 늘어나니까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육류성 지방을 먹잖아요. 콜레스테롤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표정들이 너무 그냥 이거 그만. 그래요? 자, 이제부터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근데 제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마블링이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나 버터, 치즈를 주로 먹어라. 세상 처음 들어봤죠? 이 지방이랑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은 하루에 반 공기만 먹을 거예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근데 여기에 비밀은 뭐냐면 지방을 잘 드시잖아요. 포만감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어도 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은 흡수가 되면서 바로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 안 먹고 탄수화물 조금 먹고 단백질만 먹거든요. 단백질은요 다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오랜 시간이라는 게 하루 이상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고도 공복감은 계속 있게 되고 포만감 없고 힘은 없고 기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쓰여지기 때문에 포만감도 생기고 몸이 에너지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만 적게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셔야 돼요. 자, 조금씩 드시는 건요. 계속. 자, 이걸 원리를 보시면 돼요. 자,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올 때는 뭐가 안 나와요? 글루카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계속 먹고 앉아있으면 살만 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때 확실히 배부르게 딱 먹고 그 다음에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뭐가 나요? 글루카곤이 나와서 몸에 있는 지방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식사하는 법이 다 틀렸죠. 네. 예. 드실 때는 먹고 싶은 거 잘 넣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딱 해서 포만감을 딱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조금씩 매일 군것질하면 맞죠.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보통 하루 평균 우리가 에너지를 그냥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거 빼고 그냥 소비하는 게요 2,000칼로리 정도 소비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식생활은요 이 미국 사람들 보면 뭐 햄버거에 뭐 음료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아니면 스파게티 끝. 뭐 한국 사람들은 왠지 허전하죠. 뭐 스파게티가 나와도 막 김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딸려야지 그 상다리가 부러지는 느낌. 그래서 한국 분들의 식단은요 보통 한 끼가 1,000에서 1,500원 이상 나와요. 제대로 먹으면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서 햄버거 뭐 보통 700칼로리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콜라 뭐 그냥 다이어트 안 먹으면 다이어트 코크 안 먹으면 뭐 그래도 1,000칼로리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식단은요 1,000칼로리가 넘어요. 넘을 수밖에 없어요. 밥 있죠, 국물 있죠, 거기에 메인 있죠. 그것만 있어요. 김치, 시금치 나물 뭐다 있잖아요. 걔네는 칼로리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제가 그냥 너무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하게 1,000에서 1,500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칼로리 소비하는데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대 극부가 생기죠. 아니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건강한 거다. 누가 그랬어요? 사실 찾아보시면 그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분들. 자, 그럼 옛날로 가볼까요? 19세기 이전에는요, 특히 유럽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으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야만인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성직자들은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은 게 다반사. 특히 십자군 아시죠?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 있고 막 이럴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만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는 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창피를 주니까 자기 아침 먹은 거 티 안 내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아침, 점심, 저녁에 생겨난 줄 아세요? 우리가 로봇화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 규칙적인 이 활동을 하게 해서 저녁에 퇴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게 하고 점심을 먹게 하고 저녁을 먹게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인 로봇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에너지 소비가 좋았어요.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많이 일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았어요. 근데 그 루틴이 계속 쫓아오면서 지금 현대 시대에는 커머셜 그 사이에 껴서 팔고 싶어하는 많은 이 음식, 이 식료품 회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시리얼이 탄생한 거예요. 아침을 꼭 먹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꼭 아침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거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서 먹는 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침, 뭐 점심, 저녁 이게 아니라 예전에 그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동안 먹을 거를 챙기고 요리를 하고 하면 한 12시, 1시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밥 먹고 뭐 치우고 어쩌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거예요. 저녁 안 먹어요. 어차피 저녁에도 없고 자는 거죠. 일찍 자죠.
근데 제가 그걸 입증한 거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어느 시점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봐요. 그런데 이거를 더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공복을 길게 가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몸에는 그 호르몬 중에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루의 일과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그거를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근데 이제 그게 키 크고 뭐 이런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그 호르몬의 분비가 공복을 10시간 이상씩 만드는 사람들하고 매일 아침, 저녁을 같이 끼워 먹는 사람하고 편차가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드시는 분이 7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공복을 유지하는 분들이 1400 정도 나와요. 그만큼 강력해져요. 더 선명해지고요. 더 뚜렷해지고 기억력도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끼 그냥 2,000 채우잖아요, 우리. 근데 뭐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 끼 2,000원 먹으면 살 안 빠지겠죠, 뭐. 근데 유지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소비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운동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뛰는 거, 뭐 줄넘기 하고 어떤 운동하죠. 이런 운동하는 이것도 사실상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이 지방이 타는 시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거는 심박수가 120만 넘으면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갑자기 말을 꼭 필요할 때는 자, 제가 지금 심박수가 106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120은 충분히 나와요. 120 정도만 넘어도요, 지방하고 이 간에 있는 걸 충분히 써내기 시작해요. 근데 140 정도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몸의 많은 부분의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디를 태워요? 내장 지방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 먼저 태워야죠. 그게 없어야지 그때부터 내장 지방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매일같이 하게 되면요, 그게 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은 적정 수준 이상을 하게 되면 반대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요, 운동의 소비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생겨요. 왜냐하면 몸에 필요한 소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겨서 먹고 싶은 충동이 더 커져요. 그리고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더 먹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운동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더 먹게 돼요. 근데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 운동하고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나의 식욕만 더 촉진시키고 오히려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눌렀다, 죄송해요. 자, 올바른 운동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일주일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 썬데이까지를 딱 놓고 운동하는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들으시면 세상 좋아지실지 몰라요. 자, 하루 월요일날 내가 운동량은 비기너 인터벌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한 심박수가 110에서 120 사이 걷는 거. 그걸 얼마 동안? 21분. 1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1시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이 아니에요. 21분. 그러니까 30분이 채 안 돼요. 한 2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우 인텐시티 워킹은
약간 빠르게 오는 거야. 140 정도 오는 거. 그럼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그래서 그것도 20분을 안 넘어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자, 그 다음 날은 이틀 동안 고생했잖아요. 쉬어요. 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쉬었으니까 신기역전 해갖고 목요일 날은 이제 카디오 인듀러스 워크아웃이라 해가지고 35분을 하는데 심박수가 140에서 150 정도, 조금 된다면 한 160까지. 이 정도 내려면요 좀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약간 숨차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35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정말 이건 뭐 진짜 주중에 제일 힘든 날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쉬어야죠. 쉬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위에 지금 그 월요일 날 했던 거와 비슷한 거지만 약간 더 해요. 4분. 한 조금만 더 하고 대신에 조금만 더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박수는 뭐 한 110 정도, 120 사이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썬데이는 좀 편안하게 동네 걸어 다니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 20분 정도를 그냥 그 110에서 120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시계 같은 거 있으면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 심박수하고 이 글루카곤이 나오게 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실 때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빨리 걸어야겠다, 요즘 천천히 걸어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이 워크아웃 하는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살을 빼는 운동이에요. 살을 빼는 운동이 대단한 게 아닌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춘 거예요? 내가 너무 공복감을 만들고 식욕을 더 돋구게 하는 그 선까지 넘기 전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심하게 운동해버리면요 그 선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먹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아까 보셨죠?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체중을 재셔야 돼요. 자, 체중을 재는 거는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은행 그 밸런스 체크하고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현재 나의 스트레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체중을 매일 재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때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내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있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났을 때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 섭취 줄이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킨다. 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오버를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리커버리하고 알카라인 부스터의 역할을 아셨어요. 뭘 없애요? 염증을 없애고 pH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내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가지 제품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다이어트, 웨일로스를 하기 위한 거에 돌입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요. 일단 혈액순환이 이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공복감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리커버리를 통해서 혈액순환 좋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덜한 거예요. 이게 혈관이 수축되면 잘 몸이 불안한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복에 오는 징후, 막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섭취한 부분을 pH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카라인 부스터가 해주는 거예요. 좀 기초적인 부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절묘하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시크릿 커브예요. 이 커브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걸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떨모제닉 블렌드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피타일 서포트하는 섹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쪽은 몸에 열을 올려줘요. 열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지방을 빨리 태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심박수가 내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요. 금세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내가 원하는 심박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릴렉스하고 있으면 심박이 70에서 60까지도 내려가요. 그렇죠?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드시게 되면 약간 올려줘요.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요, 일단 뭐 올게닉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파슬리, 마카, 뭐 특히 마차 그린티 같은 경우는요, 그린티에 저 한 잔, 저 마차 그린티라는 거를 마시면요, 그린티 10잔 마신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그린티가 우리한테 좋은 거 아시죠? 그거 10잔 마신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마차 그린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메이트 립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린티 립, 그리고 또 그린 커피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열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탠스, 그냥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접어들었을 때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힘들거든요. 그 식생활을 바꿔가는 과정이. 거기에 지배적인 역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피타입,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막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보고 놀랬던 거 뭐냐면, 전 세계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 평을 받고 있는 어떤 식물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프리칸 망고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 쪽에서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시니아 캄보지는 주로 중남미 쪽에서. 근데 이게 식욕 억제하고 나의 에피타일을 조절하는 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미 내 뇌가 손상된 거예요. 무조건 먹고 싶어 하는 그 식욕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의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인삼, 그러니까 아메리칸 진생은요, 농약치고 키우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연에서 풀어서 키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키드빈도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쿨리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네팔 같은데 아니면 열대지방 동남아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 뇌가 데미지 받은 식욕을 고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망가졌던 무분별한 식욕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커브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다면 내 의지로 그 기간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커브가 굉장히 순수한 원료를 가지고 그 기간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복용법이 이제 다양해요. 복용법은 식욕과 체중 정도에 따라서, 원래 적혀있기는 두 캡슐 드시게 되어 있는데 2캡슐에서 4캡슐, 심한 경우에는 6캡슐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분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리 밸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그냥 올게닉 식물에 말린 원료예요.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이 직전에 2알을 드시거나,
그러니까 식전이라고 한 30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 30분 후에 두 알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식전에 나의 에피타이트 줄이지만 또 먹고 난 거에 대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뒤에 두 알을 드시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시간에 한 번씩 두 캡슐씩 계속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두 캡슐씩 드시는 거예요. 이걸 드실 때 물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원료들이 수분을 뽑아내가지고 수분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수분과 같이 어울려져 갖고 혈액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은 자주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이제 그린이에요. 자, 그린은요, 이게 또 하나 굉장히 우리 몸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자, 이 그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요, 대부분 이렇게 성분표를 보시면 올게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스 파우더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그리고 대부분이 알칼라인 pH 농도가 다 7이 넘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면서 알칼라인 부스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필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원료가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다 올게닉이에요. 거기에 하나 주스 파우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 나온 공법이에요. 영어로 전문 용어로는 드라이 스프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주스 파우더라고 얘기하는 올게닉 위드 그레스 주스 파우더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를 짜요. 짜면 물이 나오겠죠. 그 안에 중요한 성분 섬유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 안에 우리한테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이 다 물로 짜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사히를 짠다 그러면 그 물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럼 그 성분과 뭐가 있어요? 수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분사해요. 그러면 그 분사하면 우리 분무기 해보셨죠? 그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나오죠. 그때 갑자기 열을 가하거나 냉동을 시키면 그 수분만 싹 날아가고 밑에 뭐가 남냐면요, 가루가 생겨요. 그건 뭐예요? 그게 수분에 녹았던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농도는요, 보통 우리가 그냥 식물을 그냥 말려서 가른 거에 최소 4배에서요, 많으면 30배까지 더 농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비타민들, 서플리먼트, 영양제들에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효과면에서 예전에는 뭐 한 달 복용해야 된다, 뭐 2달 먹어야, 6개월 먹어야지 효과 본다 이래서는 요즘은 일주일만 드셔도 효과를 봐요. 왜? 이런 고농축 원료들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그린 파우더 한 스쿱, 2스쿱 쓰는 거예요. 요만한 스쿱으로. 근데 그게 보통 여기에 있는 파슬리, 올게닉, 위드니, 올게닉 오트, 이런 것들의 농도의 8배, 많게는 30배까지 더 많은. 그러면 이 그린을 한 숟갈하고 내가 하루 종일 먹는 양을 합쳐도 그린에 필요한 것만큼 못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린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한 번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린스의 역할이고 그린캡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식생활을 개선하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미네랄, 내가 식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항상 먹는 음식이 일정해서 좋은 것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그린이 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먹는 거 자유롭죠. 내가 이걸 먹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나 없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이 내가 보통 이제 이런 계통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이 정도 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매일 이거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렇게 잘 드시면요, 그렇게 바라던 내장 지방이 빠져요. 내장 지방이 빠져요. 그거는 우리 몸이 좋아지는 그거에 의해서 내장 지방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장 지방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심각한지. 자, 그 복용법은 저는 그 드실 때 여기에 보면요, 그 그린캡은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식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식사가요, 그린캡 두 알하고 같이 드시면 럽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럽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린 파우더는 뭐 공복에 아침에 드실 수 있고 아니면 저녁에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몇 스쿱 더 드셔도 돼요. 한 스쿱이 아니라 두 스쿱을 더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량은 늘어나면 안 돼요. 8온스죠. 6에서 8온스. 내가 그럼 여기에 지금 1스쿱을 넣었는데 2스쿱을 넣으면 물량을 16온스로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위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은 그대로인데, 제가 넣어봤을 때 4스쿱까지 넣어봤거든요. 그냥 약간 죽처럼 되지만 먹는데 지장 없어요. 맛있더라고요. 또 이게 사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먹기 좋아요. 근데 보통 한 스쿱에서 2스쿱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틴. 이것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틴의 이제 성분에 보면요, 이거는 그냥 다 올게닉이라고 무조건 써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백질은요, 오히려 우리가 지방은 동물성을 얘기했잖아요. 단백질은 오히려 식물성이 좋아요. 왜냐면 단백질, 그 육류의 단백질은 조직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좋아요. 근데 이 시크릿의 프로틴은 세 가지의 원료에서 뽑는데 모두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에서 뽑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또 몇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일단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섬유질,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좋은 방법으로 딕톡스하고 해독을 자연스럽게 해줘요. 여기에 특히 아마란스라는 그 루트가 저기 들어가는데, 아마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꽃으로 유명한 건데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해독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그 시중에서 그걸 이용해서 약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크릿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특히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여기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살이 빠질 수 있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드실 때는 이제 보통 2스쿱을 A온스 물에다가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식사를 안 하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녁에 4스쿱 정도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은 A온스. 늘리는 게 아니에요. 물량도 A온스예요. 잘 녹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잖아요? 저녁에 배 안 고파요. 진짜 배 안 고파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채워줘요. 그리고 우리 위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제가 그냥 끝에는 막 후룩, 2부는 제가 후룩 왔는데 3주 동안 리커버리, 알카라인 부스터, 그 다음에 커브, 그린, 그 다음에 프로틴까지 이 5가지의 제품을 쭉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소를 촉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pH 그 알카라인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내장 지방을 뽑아내는데 나의 그 의지를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지방.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건강하고 젊어지는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프로틴하고 우리는 파우더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 같이 안 드셔도 돼요. 네,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지만 같이 안 드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진 찍으실까요? 아니, 조금만 말. 클로징 하고 이렇게 더 꺼주세요. 꺼질까요?